네, 그럼 관련해서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이제 앞서 리포트로도 봤습니다만 무인기가 넘어와 도발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거듭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그 조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뭐 일단 그 한국 정부의 설명대로 네. 한국군에서 보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한국에서 누군가가 보낸 무인기거나 아니면 이제 북한의 자작극일 텐데 조사를 지금 이제 시작을 갖다 했으니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근데 네. 저도 그 북한에서 공개한 사진이나 그리고 동영상 캡처본을 보면은 네. 이거는 뭐 군용일 수가 없고 민간에서 사용하는 그런 드론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왜 보냈는지는 우리가 조사를 하면은 나올 것 같고, 예. 하지만 여전히 이게 이제 북한이 좀 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우리가 좀 조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향후 조사 결과는 뭐 봐야겠습니다만 민간 소행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남북 관계는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시는지요? 뭐 일단 우리 조사에 의해서 이게 이제 민간에서 저지른 일이라면은 그것을 뭐 납득할 수준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일단 북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 하나 관리를 제대로 못 해느냐. 근데 분명히 우리의 방공망은 사실 북한의 뭐 항공기 전투기라든지 탄도미사일을 감시하고 주로 이제 북에서 남에게 끼치는 어떤 그런 안보 위협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에서 넘어가는 그것도 이 작은 드론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발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납득한 설명을 하면은 북한이 좀 이해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북한이 뭐 자작극으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아니면은 이제 좀 트집을 잡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네네. 계속해서 이제 이 사건을 이용해 가지고 대남 좀 한국에 대해서 못된 말도 계속하고 관계 악화를 갖다가 오히려 조금 더 도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 군 당국뿐만 아니라 김여정 부부장도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 정부는 이런 이제 북한 측의 요구에 어디까지는 좀 설명을 하고 어디까지는 좀 선을 그어야 하는지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조사를 하고 네.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다 밝힐 수가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 기체의 어떤 이 재질이라든지 뭐 용도를 확인해서 그 사실을 갖다 북한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뭐 북한의 의도에 말려가지고 뭐 한국의 탐지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안보 태세에 조금 구멍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밝힐 필요는 없고요. 납득할 수준으로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런 정보를 알려주고 우리가 우리 측에서 관리를 잘 못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북한이 예전에 우리 측에 이 무인기를 갖다 보낸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역제안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혹시 북한이 공개한 자료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액면상 좀 전에도 아까 화면에서 나왔는데 예, 그렇죠. 보면은 저 같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이것은 군용 드론이 아니고 아니다. 이제 민간용 드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것은 북한도 이것을 문제를 크게 이제 비화를 시키기보다는 이것 봐라 분명히 너희 측에서 날아온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민간용이었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굉장히 신경에 거슬린다. 이제 이런 차원의 어떤 문제 제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근데 조작을 했다면 왜 저렇게 또 그 조악한 어떤 그런 드론을 보여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조작일 가능성이 조금 낮은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성을 좀
나야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네, 저희 측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은 네, 저 이 보여준 그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캡처본의 진위 여부가 조금 더 잘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요. 청와대에서도 합동조사 결과 신속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부터 1박 2일 동안 일본 나라현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관련해서 좀 한일 정상회담도 잠깐 이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이번 방일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세요? 일단 뭐 한국에서도 정권 교체가 있었고 네. 일본에서도 정권 교체가 있었는데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개가 되었던 그 셔틀 외교가 이제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평가, 그리고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이 에이펙 계기로 한국에 와서 한국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여줬고 네네. 지금 중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이 조금 많이 좀 우군으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큰 의미는 복원된 셔틀 외교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된다라는 데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는 좀 과거사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아마 1942년인가 이 조세이 탄광이 이 갱도가 무너지면서 그때 당시 이제 조선인 한 140명 가까이 그 희생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해저 탄광이어가지고 유해 발굴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유해 뭐 시신 수습이라든지 뭐 시신은 아니겠지만 유골을 좀 수습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뭐 신원 파악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이 양국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셔틀 외교가 복원됐는데 이제는 과거사 문제까지도 조금 이제 진도가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지금 한일 관계가 좀 진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밖에 또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을 또 다른 국제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적법성 판단을 미루면서 지금 14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좀 어떤 상황이 예상이 될까요? 일단 그 현지에서 나오는 예측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승소할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요. 한 30% 남짓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대법원 이 판사 성향이 이제 6대3으로 보수 성향이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 권한이 너무 이제 헌법 정신을 위배하면서까지 너무 지금 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또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를 한다 그러면은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날개가 다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좀 강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관세 정책,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네. 만약에 패소를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이제 좀 큰 흐름에서 미국 대통령의 이 무역 정책 권한, 이게 원래 미국의 무역 정책 권한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무역 정책 권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행정부가 야금야금 뺏어간 게 미국의 현대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지금 대통령이 이 전행해왔던 그런 무역 정책 권한에 일정 제동이 걸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큰 흐름에 있어서. 하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플랜 B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이파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 국제 뭐 비상 뭐 경제 권한인가 이제 이런 법을 갖다 원용해가지고 이런 관세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거기에 예. 제동이 걸리는 셈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다른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슈퍼 301조라든지 등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법을 갖다 원용해가지고 본인이 추진해왔던 관세 정책을 그래도 밀어붙일 것이다. 그리고 환급하는 것도 환급을 갖다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 예. 그 환급 의무도 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좀 질질 끌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트럼프 정부 관련 이슈를 하나 더 짚어보면 베네수엘라 원유 수익을 미 재무부 계좌로 묶어서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네.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나프타를 제공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베네수엘라 석유가
경질류 중에서도 초경질류예요. 그러니까 정말 끈적끈적한 그런 원유여서 사실 이 정제 나프타를 넣지 않으면은 뭐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일단 유조선에 실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고의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지만 생산량으로만 따지면 1%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프타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지금 미국의 이 석유 기업들조차도 워낙 지금 이 오랜 기간 동안 제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의 이 석유 사업 인프라가 너무 낙후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프타를 제공하니까 안심하고 너희들 이제 들어와 가지고 석유 사업을 재개해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미국의 석유 기업에게 발신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델시 로드리게스 지금 권한대행 그 체제에게도 우리가 석유 사업을 재건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바로 들어가겠다라는 이제 메시지. 그러니까 협조를 좀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것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 석유 스트림과 그다음에 거기서 창출되는 이익은 미국이 지금 관리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보기에 베네수엘라가 필요한 부분에 이제 투여를 하겠다. 그 이익을 갖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 이 마두로를 체포하는 군사 작전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원유 스트림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 이익의 스트림도 미국이 확실하게 통제하겠다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조금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규탄의 목소리가 유럽에서도 나오는 게 핵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사용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이 또 시기상 종전협상 국면이잖아요. 여기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궁극적으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협상판에서 좀 우위를 계속 점해 가겠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이 그 극초음 미사일 물론 이제 안은 텅텅 비어 있었던 그 탄도를 탑재하지 않은 그런 미사일이었지만 이곳을 지금 우크라이나 서쪽 국경 쪽을 향해서 쐈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와 접경 지역인 아마 그 지역 이름이 르비움과 그런 곳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를 공격했다라는 것은 지금 특히 이 종전, 평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가 어떠한 안보 보장안을 이 보장을 우크라이나에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유럽이 뭐 군대까지 좀 주둔을 시키고 그리고 강력한 방공망을 제공해주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방공망이 결국 무용지물이다. 이 극초음 미사일이라는 것은 사실 방공망을 갖다 다 뚫고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떠한 방공망을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손쉽게 뚫을 수가 있고 그리고 너희들조차도 안전하지 않은 것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겠다는 안전보장안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아주 그냥 그 협박성 경고장을 날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는 12일에 이제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논의가 될까요? 뭐 유럽의 이제 나토 동맹 국가들은 이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해서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러고 있죠. 해서 이 러시아의 행동을 뭐 제어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다 아시다시피 근데 러시아가 안전보장 이사회의 그 상임이사국인데 뭐 어떤 의미 있는 조치를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내놓기는 어려운 거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다방면에서 특히 이제 외교적인 프런트에서도 이러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이 적어도 이제 협상 국면에서 좀 그나마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뭐 의미 있는 외교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국제 소식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